8월 13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바람에 진짜 서울의 강남에 있으신 분, 또 저지대에 있으신 분, 또 충청도 이쪽에 군산 이쪽에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수원 쪽에도 상당히 비 피해도 많고, 전국으로 치자면 전라도 쪽은 빼놓고 나머지는 상당히 비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항상 뉴스를 보면서 진짜 너무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한 주 동안 또 쉬는 동안 또 스튜디오도 다시 오픈도 하고, 다시 PD분도 다시 구해가지고 손발을 좀 맞춰보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고, 비 피해가 빨리빨리 좀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마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 피해가 있는데 경마로 하고 오시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일단은 비 피해에 빨리 적응하셨으면 바람이고요.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정지입니다. 김태희 기수도 정지이고, 오수철 기수가 조금 많이 타고, 이현종 기수가 재판에서 1심에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완전히 말이 타는데 조금씩 적응하고 있을 거예요. 조교도 하는 거 보니까 복병마에 많이 또 기승도 하고요. 그런 부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서울경마장은 첫 주입니다. 첫째 주가 휴장이어가지고 이번 주가 첫째 주고, 3주 반의 이 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출전하는 마필들도 있는 반면 주기에 맞춰서 출전하는 마필도 있어요. 이런 부분 제가 박수홍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기수는 일단은 장추열 기수하고 오수철 기수, 여기에 이현종 기수, 요 세 기수가 상당히 인기마들에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또 복병마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수들 조심하셔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잡설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빠른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일단은 7번마 아르고 공주가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모빙식으로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입상 3차까지 왔던 마필입니다. 일단 모래를 안 맞아 왔다는 게 약간 단점이지만은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를 상당히 잘 풀어야 돼요. 단거리 경주 같은 경우는 1000m 경주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하거든요. 직전에는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외곽 전개를 했던 부분에서 3착을 왔는데, 지난번보다 더욱더 좋아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1분 2초 3 직전 경주의 타임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안쪽에 빠른 마필 복병마 2두의 마필이 있죠. 3번마 올풀 플레이어와 4번마 싱싱이, 요게 두 마필이 보입니다. 일단 저는 4번마 싱싱싱을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망사 눈가변을 일단 신청하고 나오고 있고요. 요게 지금 대비가 약간 좀 늦어져 있는 부분은 골마견 때문에, 약간의 질병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간 딜레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1000m 경주 같은 경우는 앞선에서 선행을 갔을 때 이런 부분에서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 자체가 한 세의 자마이고 경매가 6,400만원짜리 박남성 마주님의 마필입니다. 골마견 때문에 쉬었지만은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4번마 싱싱싱을 세게 보고 들어갈 겁니다. 3번마 올프 플레이어도 이 주행검사 때 보니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능력 기수인 장추열 기수가 타고 있고,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 지금 7월 15일날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는 스타트가 의외로 빨라요. 제가 봐서는 3번이 가고 4번이 선입권에 붙고, 이 정도의 전개도 일단 가능합니다. 일단 앞선에서 4번과 3번이 손잡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경주예요. 레이스가 그렇게 느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요. 4번과 3번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크레이지 러버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왼쪽 채찍을 때렸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영철 기수가 마무리 조교를 하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목요일 날은 괜찮았습니다. 상태에 올라왔던 만큼 6번마 크레이지 러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3번, 4번, 6번, 7번 이 네 마필이 가장 센 마필이에요. 8번마 드림스카이 같은 경우는 채찍을 때렸을 때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빼면은 괜찮은데 실전에서는 요게 약간 지난번에 복귀 내용을 보니까 약간 있었다 없었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드림스카이는 조금 더 지켜보자. 저는 일단 4번마 싱싱싱 이마피를 세게 보고 들어가고 3번마 울프 플레이어, 6번마 크레이지 러브, 7번마 아르고 공주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외곽의 라운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약간 스타트가 약간 주춤했던 부분인데 그 주춤했던 부분에서도 다시 올라왔던 그림입니다. 마지막 추임력이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이에요. 박태종 기수가 직전 경기 약간의 늑발을 하고도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 그 걸음걸이가 너무나 좋아졌어요. 9번 라운포레스트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게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괜찮아요. 1번마 금빛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 인기 2위로 팔리고 실전에서 딱 적응만 했던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발 빠른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마 금빛마가 1번 게이트 2점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가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임기훈 기수는 그래도 서울 경마장에서는 스타트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기수거든요. 늑발을 하는 경우는 약간 가끔은 있지만 그래도 스타트 능력은 임기훈 기수가 가장 좋아요. 1번마 금빛마 이번에 보고 들어가야 되는 판단입니다. 일단 1번과 9번이 현장에서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대끼리 맞고는 팔리는데 도전 세력의 마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5번마 컴플리트 레벨 같은 경우도 경매가가 1억 10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일경주 때 4번마 싱싱싱이 만약에 입상이 성공한다면은 5번마 컴플리트 레벨도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5번마 컴플리트 레벨이 1경주에 4번마 싱싱싱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거의 대등한 발걸음이었군요. 지치지 않은 발걸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마 컴플리트 레벨도 봐야 되고요. 4번마 골벌 파워도 현장에서 체중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마이너스 12kg 상당히 많은 체중이 빠지면서 무너졌던 마필인데 그래도 활동적인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일단 이 순발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480kg 정도는 나가야지만 좀 좋은데 지난번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요거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안쪽에 1번마 금빛마와 외곽 게이트는 9번마 라운포레스트 이 두 마필을 세게 보고 그 다음 5번마 컴플리트 레벨도 봐야 되고요. 여기에 일단 거세 수술을 하고 나오고 있는 3번마 검은 질주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김하영 기수가 무조건 밀어서 한번 선행으로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선행을 갔을 때에 잡아돌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하고 이번에 병합 조교를 하는데 럭키클럽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잘 따라갔습니다. 상위급 마필들하고 병합을 하는데 의외로 끈기 있게 나갔다는 거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3번마 컴플리트 검은 질주는 배당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경주도 안쪽에 1번마 금빛마와 9번마 라운포레스트 기대치 있는 마필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5번마 컴플리트 레벨과 3번마 검은 질주 이 마필은 이 복병마 정도 보시면 되겠고 4번마 글로벌 파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경주 체크를 죄송합니다.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체크 잘 할게요. 3경주 들어갑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경주는 일단은 6등급 중에 암말 경주 편성입니다. 이렇게 암말 경주 편성 같은 경우는 추임 마필도 중요하지만 몸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마필들도 상당히 줄여요. 3번마 베스트 팔콘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보 조교도 없었는데 이번엔 지하주 트랙라이더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조교의 강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보 조교는 더 좋아졌고 스포 조교는 아니지만 스포 조교보다 약간 낮은 단계에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7월 9일날 지금 4착하고 7월 24일날 3착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일단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베스트 팔콘 봐야 되고요.
1번마 금화위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조교를 일단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조교를 안 한 게 약간 단점이지만은 그래도 직전 경주보다 약간 더 호전되어 있는 발걸음입니다. 지난번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주춤주춤 되면서 삼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직전 경주의 모습이 한 70%의 모습이라면 이번의 모습은 한 8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안말 경주 편성이고요. 지난번에 레이스는 안말과 순말과 뛰는 레이스에서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자, 일단은 8번마 베스트 팔콘이 가장 센 마필이라고 판단되고 안쪽은 금화 위티 1번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3번마 럭키인디도 마이너스 4kg 일단 감량 이점으로 일단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6kg 불면서 410kg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말의 상태는 다리 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수요일날 목요일날 속보 한 바퀴씩만 타고 들어갔습니다. 분명 말이 뭔가 문제가 있어. 지난번에는 스포주구 2번을 했는데 이번에 그 스포주구도 하지 않고 그냥 속보 위주로만 조기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의 상태가 분명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8번 3번에 맞고는 생각이 필요하겠고요. 여기에 6번만 위대한 한마는 지난번에 전국은 안으로 기대면서 그냥 아예 바닥을 쳤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유지하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4번만 스위트 카카오도 추임마인데 습도 조구가 약간 필요한데 지난번에 모래를 받고 약간 주춤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의 상태는 지난번만큼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8번 1번 쪽에다가 일단 한 방을 때리시고 나머지 마필들은 제가 현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8번 3번이 대끼리 막곤이 될 것 같은데 오수철 기수의 3량 감량 2점 하지만 조교 때 속보 한 바퀴씩만 탔다는 게 요게 단점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8번 3번의 대끼리 맞고는 좀 생각이 필요하고 8번 1번 쪽으로 일단 한번 공략하고 배당 마필 한 마리 한번 현장에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마필 한 마리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안말 경주 편성인데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1분 16초 때까지만 뛰면 여기서는 우승입니다. 1분 16초 때까지만 뛰면 우승이고 말들이 거의 뭐 2주 만에 빠른 출전, 3주 만에 빠른 출전, 그리고 뭐 5주, 6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약간 빨리 출전하는 마필들이 있는데 그 마필 중에 일단 한 마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마 베스퍼. 일단 이 마필은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00m에서는 너무 못 올라와. 그러니까 1300m 다리 바꿈하지 못하는 말이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바닥에서 올라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선행형 마필들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앞선에 가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그림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4번 베스퍼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생각이 필요해요. 6번마 스피어킨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배당을 400배가 터뜨린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마필들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마필도 일단 생각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일단 4번과 6번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두 마필들은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는 말들 승부경주인데 8번마 탄산 약간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약간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말의 상태는 괜찮습니다. 말의 능력은 꾸준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고 힘도 상당히 좋아졌고 조교도 지난번에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족을 2번을 하면서 상당히 이 레벨을 올렸어요. 여기에 뭐 기수 자체도 김정준 기수에서 임기훈 기수로 교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3번은 온도레이서 역시 지난번 데뷔전에서 딱 실전 경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체중이 약간 불고 나면서 약간 무거운 모습이었고 라스트에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내측으로 단점을 외쪽 채찍을 때리는데 그러면서도 약간씩 내측으로 기대더라고요. 그 부분이 일단 단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마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0번마 동서여골도 일단 뭐 선행형 마필인데 컨디션 자체가 베스트 컨디션도 아니고 420km대 말이 선행으로 가려고 하면 10번 게이트에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 부분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 4경주는 3번 원더레이서, 4번마 베스퍼, 6번마 스피어킨, 8번마 탄산 이 네 마필 중에 한 마리 축으로 놓고 공략합니다. 근데 3번마 원더레이스냐 8번마 탄산이냐 이 둘 중에 한 마리 놓고 박성희가 한번 승부경주 한번 적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지만은 4번과 6번에 대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3번과 8번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승부경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등급 중에 가장 부진마 경주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5경주까지가 여기에 지금 6등급 경주 편성인데 편성이 막 정말 와 이거 뭐 추임말을 놓고 때려야 돼? 뭐 선행말을 놓고 때려야 돼? 상당히 고민이 많아지는 경주입니다. 마지막 추입을 해도 막 13초 7의 스타트 타임 마지막 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경주가 앞선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일단 7번마 클레어 파워가 되겠습니다. 무리 적응이 약간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스 자체가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3선, 4선까지는 바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송재철 기수는 항상 자리 싸움에서 약간 밀리는 기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좀 사리는 기수입니다. 7번마 클리어 파워가 지난번보다 뭐 좋아져 있는 걸음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1분 22초 4 가장 빠른 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난번에 체중이 약간 7kg가 부르는데 제가 봐서는 약간 무거웠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건 일단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3번마 공건일척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리를 약간 벌리고 뛰는 스타일의 말입니다. 다리를 약간 벌리고 뛰는 스타일의 마필들은 선행을 일단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가슴이 좁거나 다리가 약간 벌리는 마필들은 약간 무빙식으로 떠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일단 3번마 공건일척은 빅토르 기수의 스타일상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죠. 빅토르 기수, 다비드 이 두 기수들은 무조건 앞선에 붙어가지고 해결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공건일척은 일단 봐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마필들은 2번마 티지 파이팅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첫 기승이었습니다. 첫 우승도 아니고 첫 기승이다 보니까 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알았어요. 근데 이 마필이 이 티지 파이팅의 말이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은 조교 때문에 약간 실전이 잘 뛰는데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농땡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을 정말 다부지게 타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말이 뛰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마필을 안토니오 기수가 일단 끌고 나와서 조교를 했습니다. 입상시의 모습 때 6월 11일 날 21배의 배당이 터졌을 때 모습 보면 안토니오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그때 안병기 조교사도 기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상규 기수한테 얼마만큼 성적을 내기 위해서 태워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 바닥을 쳤는데 그 이유 자체를 재결에서도 모르고 마방 관계자들도 다 몰라요. 왜 안 뛰었을까? 단점은 그거지. 이상규 기수가 탔기 때문에 아직 신인 기수가 아직 못 모르는 첫 기승이었기 때문에 발주대에서 얼어버렸던 거. 근데 이 마필 티지 파이팅이라는 마필이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를 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한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는 입장 시의 컨디션만큼 돌아왔습니다. 일단 6월 11일 날 조교 때의 느낌도 그렇게 막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때의 느낌도 왔고 그때의 전개도 일단 가능하고 그때의 흐름도 맞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9번말 럭션이 되겠습니다. 모래를 피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모래만 피하면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3번 게이트, 5번 게이트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레이스예요. 근데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 부분에서 약간 장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탈 자체가 매번 약간 빠른 이탈은 아니에요. 중속에서 일단 치고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탈 자체가 늦었을 때는 안쪽 게이트에서는 갇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갇힐 일이 없다는 거죠. 9번마 럭션. 얘도 일단 이번에는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5경주는 2번마 티즈 파이팅하고 외곽의 9번마 럭션. 이 두 마피를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콰이어트 참도 분명히 뛸 수 있는 능력마라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조금씩 뭔가를 못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관리사가 조교를 했는데 요거는 한번 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활동적인 기대치는 여기서는 가장 높은 마필이에요. 요거 그렇게 무너질 말은 아닌데 4번마 요거 현장에서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한번 승부 경주를 한번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말에 대한 믿음감이 조금 약간 이제 덜 팔리는 마필이거든요. 요거 제가 한번 오픈 한번 해버릴게요. 자, 일단은 10번마 블루참하고 11번마 순간터치 두 마필이 팔리는 마필입니다. 10번마 블루참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면서 조교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뛰는 모습도 결정력이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오수철 기수의 마이너스 3.5kg 감량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스타트 능력은 약간 부족하지만은 추입도 되고 오수철 기수가 좀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마지막에 일단 한 발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인기마로 많이 팔려요. 11번마 순간타치 역시 지난번에 선행을 실패하면서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이죠. 인기 1위로 팔리면서 승급전에 상대들이 약간 좀 강한 부분이 있었죠. 세네온하고 태양타고 강한 마필이었는데 이 마필들한테 그거를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필도 복귀의 내용은 딱 떠있는 부분이면 앞에 가야 돼. 모래를 맞으면 덜 뛰어. 모래를 안 맞고 뛰는 게 훨씬 더 잘 뛰는 마필이에요. 11번마 순간터치. 김용근이가 굳이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죠. 막 밀어서 앞에 붙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11번마 순간터치 일단 여기 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한번 놓고 때릴 생각을 가지고 있던 마필은 3번마 금성세기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조교를 올렸는데 그 조교에서 말이 버티는 그림입니다. 지난번에도 외산 4등급 말들하고 병합 쪽을 했거든요. 오, 끈기가 많이 좋아졌네?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국내산 4등급 말들을 잡고서 일단 병합 쪽을 했습니다. 상위급 말들하고 병합 쪽을 했다는 거는 컴플리트 타임, 외산 4등급 컴플리트 타임하고 병합 쪽을 했는데 이 조교를 했다는 거는 2번 연속 계속 조교를 강하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다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저희 그래서 3번마 금성세계를 한번 놓고 현장에서 한번 때려볼게요. 여기 외곽의 12번 페더럴 캣도 지금 강등돼가지고 지금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뛰었습니다. 5등급 경주에서. 자, 이번에도 국내산 5등급 경주인데 유승환 기수가 무빙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올라왔으면 바람이에요. 충분히 발걸음이 있어요. 지난번에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7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12번 페더럴 캣 요거 이번 경주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일단 3번을 놓고 11번 10번은 기본 막군이 돼야 되겠고 배당이 터진 다음에 외곽의 12번마 페더럴 캣 요거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가나패션과 4번마 고고스타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4번마 고고스타는 지난번에 선행마가 없는 경주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외곽에 5번마 그레이드 건도 있죠. 10번마 퀸오브싱도 있죠. 이것도 빠른 말입니다. 이게 안쪽에 1번마 가나패션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마 고고스타는 또 이 마필이 지난번에 선행으로 가서 입상에 성공했지만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모래도 약간 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알아야 되는데 이동화 기수가 일단 알고는 있지만은 전개 자체가 지난번만큼 그렇게 편하게 그리고 너무 잘 풀리게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3번보다는 안쪽에 1번마 가나 패션을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와 2위 팔렸던 마필 썬더플레이어 라운드 골드가 워낙에 상대들이 강했던 마필들입니다. 이 강했던 두 마필을 이기지 못하고 3착을 했는데 차이는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승급전에 3착을 했다는 거는 타임 보면은 1분 22초 1이에요. 마지막 끝걸음은 12초 8이에요. 엄청나게 잘 뛰어줬던 마필입니다. 1번 막 가나 패션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초역에서는 농땡이 기제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달탑니다. 그리고 안쪽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1번 막 가나 패션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방을 때려야 되는 마필은 10번 막 키노볼 레이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뭐 기가 막히게 레이스를 풀었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도 편성 자체가 취입이 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입상하고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인데 이렇게 우승했던 말들을 또다시 2주 만에 빠른 출전하는 거는 말의 상태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김진철 마주 배우준 쪽에서 마방의 상금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말이 괜찮아. 그리고 추입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2주 만에 빠른 출전도 여기선 해볼만 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안쪽에 1번과 10번을 좀 세게 보고 5번마 그레이드 드래곤과 6번마 한강 매직도 컨디션이 일단 괜찮습니다. 두 마필 다 이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특히 6번마 한강 매직 같은 경우는 추입을 했는데 매번 끝걸음에서 힘이 남아 돌았던 마필이에요. 매번 끝걸음이 12초 3, 13초 0, 12초 9, 12초 7 걸음 자체가 계속적으로 남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뭉치는 레이스고 선행을 가는 5번마 그레이더건을 빼놓고 나머지 마필들은 13초 6, 13초 7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 매직 얘도 일단 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넣고 10번, 5번, 6번 1번을 넣고 10번, 5번, 6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 경마에서 박송이가 좀 자신있게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은 복병마를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이에요. 일단 에이스 함성하고 5번마 노던타임 지난번에 두 마필 여기에 머니치프까지 세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함성은 7월 9일날 뛰고 7월 31일날 뛰고 또다시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이스 함성은 결정력도 부족하고 항상 운이 좀 따라야 되는 마필이에요. 운이 따르지 않으면 매번 무너지는 마필입니다. 또다시 2주 만에 출전하는데 이걸 믿고 때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1번 게이트고 지난번에 최적의 전개에 또다시 1800m 경주 운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또 의외로 빠른 말들이 많아요. 다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전에 앞선에 붙어가지고 3착을 했는데 이번엔 또 그게 아니잖아요. 1번마 에이스 함성 일단 지켜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인기말을 팔리는데 3번마 머니치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쉽게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가지 못해요. 2번마 야후골드 캣도 빠르죠. 또 외곽 게이트에 있는 제이스 군주도 임기훈이가 마음먹으면 갈 수 있죠. 빠른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빨라야 3선 4선이에요. 머니치프도 여기 그냥 부담장 2km까지 올라갔어요. 에이스 함성은 한 번 지고 한 번 이겼어요. 그렇게 큰 능력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버와 노던타임 역시 부담량이 1km가 좀 올라갔죠. 지난번에 에이스 함성을 이겼는데 지난번에는 단출한 경주 편성이 만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마필 지난번에 1등, 2등, 3등 했던 세 마필을 놓고 때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좋아져 있는 마필,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확실히 보강하고 더 좋아지고 더 레이스를 맞췄던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딱 맞아 떨어져요. 충분히 여기서는 우승까지 가능한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8경주 승부경주 한번 적중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터프맨과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마 쿨프린센스, 이 두 마필이 지난번에 3등, 4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2번마 터프맨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역시 선행으로 레이스는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들도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죠. 2번마 터프맨은 좀 더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좀 더 여유롭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근데 요거 이제 체중이 좀 더 빼야 되는 마필입니다. 제가 봐서는 한 510kg대까지만 빼면은 될 것 같은데, 말이 너무 무거워요, 약간. 일단 그 조교를 다 하고 나오고 있어. 근데 요것도 이제, 10조 종목 쪽에서 마방에 트랙라이더 아니고 관리사들이 일단 조교를 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추열이가 조교하는 것보다는 관리사가 조교했을 때 좀 더 뛰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2번 마터품에. 근데 충막가모노는 마지막 끝걸음에서 두 번의 경주에서 너무나 무너졌고, 또 무너져도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여기에 12번마 쿨프린세스 역시 모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모래를 맞지 않고 레이스 무빙식으로 전개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가 2번, 8번, 7번, 1번 이런 마필들이 스타트 능력이 다들 그만해요. 2번을 빼고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쿨프린센스가 얼마만큼 빨리 앞선 쪽에 붙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1번 쿨프린센스도 일단 괜찮은 마필이라고 판단되고, 근데 둘 다 약간 꺼름직해요.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10번마 초토마를 한번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거리를 1400m로 일단 거리를 줄였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3km 감량도 있고요. 흐름도 그렇게 느린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거리 자체를 줄였다는 게 이 마필의 장점이고, 취입도 매번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조교를 하는데 국내산 3등급 말들하고 병합죽을 했습니다. 명진대회라는 마필하고 병합죽을 했는데 변화가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변화가 조금씩 왔는데 이번에 좀 확실히 오지 않았냐는 판단이 되고 있는 마필이 10번마 초토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10번마 초토마를 놓고 여기에 2번마 터프맨과 11번마 쿨프린센스 이렇게 한번 보고 들어가겠고, 여기 아예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승급전에 맞아있던 5번마 9i 정도? 49조 마방에서 지금 37조 심승태 쪽에서 마방으로 옮겼는데, 48조 지용철 조교사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15마리를 정도로 가지고 37조 심승태 쪽에서 마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심장의 고동도 37조로 갔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나이도 갔죠. 하여튼 웬만큼 좋은 마필들은 거의 뭐 심승태 쪽에서 마방으로 갔어요. 15마리 정도 갔는데, 심승태 쪽에서 마방이 마방 상금 자체가 2천만원, 3천만원 뿐이 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달 7월 달에 1억이 넘게 벌었어요. 그만큼 말의 자원들이 많아지니까 상금도 많이 벌겠죠. 5번마 9-9는 배당 마필, 이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번마 초토마를 세게 보고 외곽에 있는 11번하고 2번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이제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4경주하고 8경주, 10경주, 8경주, 10경주 후반부에 약간 승부처가 뒤로 밀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6번만 마이티 굿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28일 뛰고 7월 3일 약간의 공백이 있으면서 체중이 12kg가 불고 나면서 말이 좀 무거웠었습니다. 올라오다가 말았어요. 충분히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레이스 전개를 보면은 전혀 하자 없이 레이스 전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하자 없이 전개하는 거에서 깨졌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스포 조교가 없어. 완식이가 약간 그냥 컨트롤 하면서 컨디션 위주로 여기 컨디션 맞춰가면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 5번마 위너이지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는 거의 뭐 5개월 만에 지난번에 뛰었거든요. 그래서 야, 말이 뭐 공백에서 말이 적응하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또다시 10주의 공백에서 출전을 합니다. 거기 또 2달 만에 출전을 해. 그러면서 지금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난번에 5달 만에 뛰어서 3착을 왔고,
그 다음에 정상 주기가 와서 출전을 하면 놓고 때려도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또다시 10주의 공백인데 마리 상태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못해요. 약간 뭐 허벌레하고 다닌다 그럴까? 조교 때 약간 맥없이 다닌다 그럴까? 활기 자체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6번, 5번이 여기 대끼리 막곤으로 팔립니다. 자, 그런 반면 박수홍이가 놓고 때리는 말은 조금 인기권에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상태 완전히 베스트 컨디션에 올라왔고 흐름도 맞아줬고 혼합 4등급 경기 여기서는 충분히 우승이 가능해요. 그리고 3등급, 2등급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지금 약간 인기권에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전개적인 이점 그리고 인기만 6번, 5번이 그렇게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필 자체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박송익 한번 마지막 경주 제가 심도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꼭 적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의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준비도 많이 했고 또 복병마 많이 찾아봤고 또 주로 상태도 파악도 다 해봤기 때문에 토요일 경마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한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수홍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